안녕하세요. 카리브TV의 조denPD입니다. 자동차 리뷰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걸 거예요. 그동안 양우람 인스트럭터 리뷰하는 것만 열심히 찍고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올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볼트 EV 신형 모델을 지금 시승 중인데요. 제가 지금의 모델 3를 타기 전에 탔던 차가 바로 볼트 EV였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 구형 모델인데 그 차를 2년 정도 타고 지금의 모델 3로 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굉장히 반가워요. 옛날 생각나기도 하고, 그때 가격 면에서나 그 다음에 상품성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나 볼트 EV가 가장 합리적인 차였어요. 그때 제가 탔던 볼트 EV는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383km로 인증을 받았던 차고, 지금 이 신형 모델은 414km로 인증을 받았죠. 페이스리프트 전에 이미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으면서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내놨어요. 덩치는 굉장히 조그만데 주행 가는 거리는 일반 중형차 못지않은 그런 전기차입니다. 볼트 EV는 제가 소유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미워할 수가 없는 차예요. 게다가 지금의 볼트 EV는 그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고 기능도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낮아졌어요. 그때 제가 볼트 EV 구형을 탔을 때는 차 가격이 4,800만원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보조금을 1,800만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보조금을 다 합해서 1,8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3,000만원에 샀습니다. 이 신형 볼트 EV의 가격은 프리미어 단일 트림으로 나왔어요. 4,130만원입니다. 구형보다 약 700만원 싸진 거예요. 근데 상품성은 훨씬 더 좋아졌죠. 이래서 전자기기와 자동차는 최신의 것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림픽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구형 모델은 이런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쉑쉑 소리가 났어요. 볼트 EV 예전 거 몰아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좀 약간 날티가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래도 타이어의 폭이 좁다 보니까, 그리고 전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뽑아내는 최대 토크가 크기 때문에 소닉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좀 약간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 움직임이 그렇게 뭔가 안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약간 좀 촐랑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 승용차 수준의 주행 질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연히 달라져서 한국GM에 물어보니까 댐퍼와 스프링을 교체했다고 해요. 그리고 스프링의 상수값을 더 단단하게 조여서 예전과 같이 그런 날티나는 움직임을 좀 많이 벗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핸들링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묵직하고 안정적인 그런 주행감은 아닙니다. 스티어링의 감도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스포츠 주행을 기대하는 그런 핸들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력 면에서는 구형 볼트 EV에도 그랬듯이 여기에 스포츠 모드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체커기 모양의 깃발이 그려져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고출력을 뿜어내요. 그래서 출력 면에서는 스포츠 모드를 즐길 수는 있지만 핸들링에서는 약간의 가벼움을 아직은 갖고 있어요. 이 기능은 그냥 평소 주행할 때 쓴다기보다 앞차를 추월할 때 그때 쓰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차를 약 24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트립 컴퓨터를 켰는데 평균 연비가 6.3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규정속도 80에서 100 사이에 고속화 도로를 주로 탔는데도 6.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신경 써서 연비 주행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 연비면은 굉장히 훌륭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인증받은 그 수치보다도 훨씬 높은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형 볼트 EV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답게 얼굴 완전히 싹 뜯어 고쳤어요. 뒷모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옆모습 쉐입을 보면은 그대로고요. 근데 앞모습은 좀 더 요즘 차 스타일답게 약간 헤드램프를 얄쌍하게 얇게 이렇게 뺐고요. 거기에 LED 프로젝션 램프를 넣었죠. 헤드램프가 얇아질수록
좀 더 고급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얇지만 그래도 충분한 광원을 낸다라는 뜻이겠죠. 뒤에 리어 램프 역시 좀 더 얇아지면서 구형이랑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더 예쁘게 바뀌었어요. 인테리어도 싹 바뀌었죠. 일단은 운전대 모양도 바뀌었고, 여기 스티어링 휠에 이것저것 버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형 화면도 새롭게 들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운 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갔다는 거죠. 구형 모델은 이제 선 연결해가지고 막 치렁치렁 아시죠? 그거 되게 번잡스럽잖아요. 근데 깔끔하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운전이 세련돼지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지금 이게 갤럭시 S20 울트라인데요, 좀 큰 스마트폰이죠. 이렇게 큰 스마트폰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충전 패드가 되어 있고요. 되게 두꺼운 케이스를 씌웠음에도 충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기어 노브가 하나 있었죠. 근데 기어 노브 대신에 이제 기어 셀렉터가 이렇게 버튼으로 들어가고요. 사실 수동 변속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운전할 때 이 기어 노브를 만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주차할 때 후진 전진 그것만 쓰지. 특히나 이런 단수 변경이 필요 없는 이런 전기차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버튼식 기어 셀렉터로다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는 게 더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못 보던 버튼이 하나 추가됐어요. 원페달 드라이빙 버튼인데요, 기능은 심플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회생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기만 해도 바로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충전을 하죠. 예전에 이게 없었느냐? 있었죠. 구형 볼트 EV에서는 그 역할을 여기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패들이 했습니다. 지금도 여기 붙어 있어요. 이 패들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버튼으로 회생제동을 켜놓고 거기에 한 번 더 회생제동이 필요할 때는 이 버튼을 꾹 누르면 브레이크 쓸 일 거의 없죠. 회생제동의 감만 잘 익혀 놓는다면 거의 뭐 페달 하나 갖고도 가속과 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어요. 작동을 한번 해보면 여기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여기 아래 세트라고 되어 있죠. 세트 버튼을 하나 누르기만 하면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에 맞춰서 일단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켜집니다. 거기에서 속도를 좀 올리려고 하면은 버튼으로다가 속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지금 계기판에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켜진 걸로 나오고 있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짧게 되어 있고, 지금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켜져 있다 나오는데 실제로 차선을 잘 잡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비단 볼트 EV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시승했던 트래버스에서도 성질을 봤었는데요, 이건 차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는 쉐보레의 안전 철학입니다. 아직 자율주행 시대가 완벽하게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금 차선 유지 보조를 해주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앞에 좀 정체 구간이 생기거나 앞차가 제동을 하면 알아서 제동을 해주고요. 너무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차가 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앞차가 출발하면 모델3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속 페달을 한번 푹 밟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급속 충전으로 80%까지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그거는 상온일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걸 급속 충전을 아까 좀 전에 걸어봤는데 50kW 짜리 충전기에 물렸는데 속도가 27kW가 나오면서 그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 전기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겨울철에는 좀 특히 유념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특성상 온도가 떨어지면 좀 굼떠집니다. 활동이, 이 움직임이 굼뜬 아이들을 좀 더 채찍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빨리 방전이 되고 충전 속도도 굉장히 더뎌요. 전기차는 겨울에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 볼트 EV를 사고 67,000km를 2년 동안 달리면서 정말 전국 방방 곳곳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억이 서린 차였고,
체구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 지금 제 키가 177인데 이 정도 헤드룸이 남을 정도로 차체가 되게 높아서 SUV처럼 탈 수 있는 차였어요. 시야도 굉장히 넓게 펼쳐지고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은 차였어요.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트 EV가 조금 작다 싶다는 분들은 이제 볼트 EUV라고 SUV 전기차도 나왔죠. 볼트 EUV랑 이 볼트 EV랑 가격차가 얼마 안 나서 제가 봤을 때는 EUV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또 소형차는 소형차만의 장점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볼트 EV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델 3 다음으로 다음 전기 SUV를 하나 계약을 했는데요. 그 차도 곧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